2022년 교통호재에 좀 어떤 아파트 또 어떤 지역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교통하게 되면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GTX고 네. 어디 가나 GTX 이야기는 항상 나오는 것 같아요. 항상 나오죠. 네. 지하철은 사실 엄청나게 거미줄처럼 얽혀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지하철이 있냐 없냐 이 역세권 여부만 따졌다면은 지금은 어떤 역이냐를 따져야 되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역이 중요한지는 당연히 핵심 업무 지역을 관통하는 지역을 가야 되는 거죠. GTX나 신분당선, 신안산선 이런 것들이 관심받는 이유는 당연히 여의도든 강남이든 핵심 라인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지만 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역을 이용하면서 회사까지 빨리 가기 위해서 역세권 하는 건데 회사까지 빨리 갈 수 없는 역세권 의미가 없는 거죠. GTX 같은 것들은 이제 획기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질 거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그쪽 위주로 살펴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2호선, 9호선 라인이 좋다라고 하는 것들도 당연히 이제 핵심 지역으로 라인이 가는 것들이고 교통호재는 사실 계속 눈여겨보긴 해야죠. GTX 뚫렸을 때 네. 그 다음날? 아니 그날 당일날 부동산은 줄을 쭉 서가지고 그렇죠. 기다리고 네, 있고. 근데 저는 사실 GTX에서 드릴 말씀이 좀 있는데 이건 저 개인만의 생각이고 이런 말씀을 다른 전문가가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GTX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처음 있는 거잖아요. 대심도 고속철도인데 사실 완성된 사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완성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완공되었을 때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어딜 가나 GTX, GTX고 굉장히 획기적인 교통수단인 건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홍보 효과가 생겼어요. GTX 역사 근처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은 무시무시합니다. 장난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GTX를 이용해서 경기권에서 이제 수도권 고속전철이니까 경기권에 있는 그 지역, 멀리 있는 지역에서 이제 서울 쪽으로 좀 빨리 진입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출퇴근을 빨리 하게. 그런데 심지어 서울에 있는 것들보다 서울 빨리 가기 위한 GTX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보다 더 비싼 현상이 생겨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일부 아파트에는 분명히 거품이 있다고 봐요. GTX 역사 근처에서는 비싼 길은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리적 거리보다는 시간적 거리가 중요하니까 아무리 강남까지 너는 10km고 나는 20km고 하더라도 넌 버스 타고 다니거나 지하철 다니는 것보다 내가 GTX 이용하는 게 더 빠르다면은 10km나 20km는 의미가 없는 거죠. 시간 거리가 빠르니까. 다만 이 GTX라는 건 굉장히 지하 깊은 곳에 설치를 하잖아요. 한 70m, 80m에 들어가는 건데 그럼 제가 단순히 생각하건데 지하철 이용하는 것보다 한 5분 정도 더 직접 타는데 내려가는데 5분 걸리고 올라가는데 5분이면은 출퇴근 것만 10분이란 말이에요. 출퇴근 시간이 10분이면은 내가 지하철 이용하는 것보다 GTX 이용해서 조금 더 빨라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소요가 되는 시간이 꽤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내가 예를 들어 동탄에 살고 있는데 회사가 강남역이에요. 그러면 이제 GTX를 타고 가면 삼성역에서 내려야 되잖아요. 다시 또 강남까지 와서 갈아타 환승해서 와야 되죠. 그러니까 이러저러한 시간을 합산하게 되면은 과연 GTX 탄으로서 빨라지는 시간을 그런 것들이 좀 잡아먹지 않겠느라고 본다면 사실은 내가 우리 집 앞에서 직행버스 강남역까지 가는 걸 타는 게 요금도 그렇고 오히려 시간도 빠르지 이렇게 갈아타서 GTX만 빠르면 뭐하냐 이거죠. 그래서 막상 GTX 효과가 없는 지역도 그렇게 보실 때는 대체재가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는 지역들조차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GTX에서 세 정거장 떨어져 있는 곳에서도 야, 우리도 세 정거장만 오게 되면 GTX 이용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해서 가격이 올랐거든요. 근데 따져보면은 니네 집 앞에서 버스 타는 게 훨씬 빨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막 너도 나도 올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가격이 조정까지는 아닐 것 같고 부동산 특성상 하방 경직이 있기 때문에 조정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지금 올라간 가격이 GTX 개통하고서도 상당 부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GTX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진짜 아파트 매수하실 때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봐야 되겠어요. 그렇죠. 진짜 내가 만약 매수를 했는데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진짜 마음 아플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부동산 이제 공인중개사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좋은 장점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왜 이렇게 좋은 점만 얘기하기가 아니라 그분들은 입장에선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A 도시에 가서 공인중개사 만나보게 되면 다 A 도시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 도시의 단점을 듣고 싶다면은 B 도시로 가면 됩니다. 여기 단점 우리 동네가 좋죠. 이 동네는 이러이러한 단점이 있어요라는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양쪽 다 가보게 되면 장단점을 다 흡수한 다음에 내가 이제 스스로 필터링을 하고 이제 결론을 내시면 되겠죠. 부동산은 이제 계속해서 양극화가 좀 심해질 것 같아요. 그럼 그때 그래도 서울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역들이 좀 있을까요? 카테고리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가장 좋죠. 왜냐하면은 이제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제가 옛날에 조사를 해본 적이 있을 때, 그 신축과 구축의 이제 같은 입지와 뭐 다른 인프라 이용하는 게 비슷하다 그러면은 한 70%, 3분의 2에서 70% 정도의 가격을 형성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보니까 60이 안 됩니다. 한 57%, 8%? 물론 제가 이제 랜덤에서 조사한 거긴 하지만 그런 현상이 강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입지가 어디가 좋냐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봤지만 지금은 신축이냐 아니냐는 훨씬 더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우리 앞서 얘기했었던 동탄이라든가 뭐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이런 지역에 있는 신규 아파트가 서울 마포구나 성동구에 있는 구축 아파트보다 더 비쌉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아무리 신축 구축이라도 감히 어디 서울에 이랬는데 지금은 새 거면은 더 비싸거든요. 그만큼 사람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실제로 신축이 워낙에 건축 공법이 좋아져서 너무 좋죠. 들어가면 너무 이쁘잖아요. 한번 신축 살다가 구축 못 산다 못 그러더라고요. 못 사죠. 예. 인테리어를 해도 신축의 어떤 그 전체적인 그런 느낌을 잘 갖추지 못하기 때문에 심지어 지역이 서울이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서울 신축값이 미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울 신축값이 그렇게 가격이 엄청 높다 보니 그걸 내가 지금 사기에는 너무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미래의 신축이 될 것들을 사는 거죠. 그게 이제 재개발이나 재건축이기 때문에 지금 비록 규제가 강하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게 어떤 미래의 신축이 되는 부동산 상품의 내재 가치까지 훼손시킨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거는 서울 공급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필연적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재개발 재건축은 좀 지연시킨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중장기적 투자 관점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을 하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보는 거고. 거기도 이제 서울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것 중에 좀 좋은 걸로 사두는 게 좋을까요? 어차피 서울 쪽에서는 아무리 저렴해도 현금을 기준했을 때 한 5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한남이나 성수는 거의 20억 정도가 필요한 거고 18억에서 20억 정도 필요하고 흑성 노량진도 지금 최소한 현금 10억 이상을 들고 가야지만 명함을 겨우 내미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힘들고 그쪽 외곽에 있는 뉴타운이 아니라도 뭐 어느 동네 몇 구역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일반 재개발. 네. 그런 것들이라든지 가야 되는 거죠. 재개발이랑 재건축이 둘 중에 어느 게 좀 더 안정적일까요? 재건축 재개발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업 단계가 어디까지 왔느냐가 이제 더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그게 더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보통 리스크 해칭의 그 시기를 조합설립 인가로 보통 보거든요. 왜냐하면 추진위는 뭐 50%만 동의하게 되면 하는 거니까 웬만하면 추진위 동의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75% 동의를 받아야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건데 그러니까 추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면은 추진이 설립되고 나서 이제 나머지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 상당수를 뭐 50대 50이 하면 그 중에서 또 반대자 중에 반을 설득을 해야지만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 거잖아요. 어려운 걸 해낸 거고 그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 받으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매도 청구를 하게 되면서 정리가 되잖아요. 사실 법적으로는 시간이 좀 걸릴지언정. 그래서 나머지는 뭐 사업시행 인가라든가 관리처분 인가라든가 이런 것들은 관하구의 어떤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조합 입장에서 좀 양보하게 되면 사실 받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조금 더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시간을 끄는 것 뿐이지. 조합이 반대하게 되면 아무리 정부에서 하라고 해서 못 하는 거지만 이제 다 손들어서 하겠다고 하게 되면 나머지 부분은 사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볼 때는 조합설립 인가 받은 것들이 리스크 해칭이고 그게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그 네. 부분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다만 수익적인 측면에서 재건축에 대해서는 초과이득 환수가 있잖아요. 네. 초과이득 환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지금 그 표본이 별로 없어서 모르겠으나 재개발은 그게 없고 재건축은 그게 있기 때문에 뭐 이익을 좀 더 크게 가져가려고 하면은 재개발이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죠. 단 그것도 지금 어떤 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인 거고 나중에 뭐 재건축 초과이득 환수 제도로 인해서 재건축이 좀 덜 올랐다 그러면은 이게 해지가 된다. 그럼 더 폭등할 거는 이제 재건축이 되겠죠. 네, 그건 이제 정책이 어떻게 변할지를 스스로 판단해서 거기에 맞게끔 행동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경기도 부동산은 좀 어떨까요? 혹시 5년 뒤에 좀 서울을 위협할 만한 그런 도시들이 있을까요? 이미 서울과 맞먹는 도시들은 있죠. 네, 뭐 과천이든 판교든 이런 지역에서는 가격이 어마무시한데 서울보다 비싸니 이제 우리가 접근하기 좀 힘든 것들이고 대부분의 경기도 위성 도시들은 서울의 출퇴근용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잖아요. 자족도시 기능이 별로 없죠. 뭐 판교나 뭐 동탄이라든가 일부 지역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출퇴근하기 편하게 되니까 거리가 가까이 되는 거고 가까운 쪽에 해야 되는데 지금 3기 신도시는 어차피 청약인 거고 그렇지 않고 가장 가까운 거는 1기 신도시죠. 그래서 1기 신도시를 눈여겨보는 게 좋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과 물리적 거리가 가깝다는 것 뿐만 아니라 재건축이 도래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30년 안에 됐잖아요, 이제. 90년대 초중반이니까 이제 2020년대 초중반 지나가면서 도래가 된 것도 있고 몇 년 내로 30년 연한이 되는 것도 있고. 대부분 다 30년 연한 그렇죠. 다 되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물량들이 재건축이 되거나 혹은 이제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리모델링이 되거나 뭐가 됐던 재건축을 하던 리모델링을 하던 새 아파트로 변모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전 잠재력과
그 다음에 입지 이런 것들을 감안하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 중에 아직은 싼 것들도 많아요. 주관적인 생각이겠습니다만 어쨌든 투자 금액이 2억 내외 이런 것들도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은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긴 안목에서 그런 것들을 구입하셔도 괜찮죠. 일기 신도시가 교통도 괜찮잖아요. 너무 좋죠. 네. 거기에 이제 새 아파트가 많지가 않은데 네. 새 아파트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좀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전에 분당 같은데 이제 리모델링 이슈 나왔을 때 네. 정말 사람들 좋아하더라고요. 엄청 좋아했죠. 분당이 사실은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일기 신도시 중에서는 가장 비싼 동네잖아요. 네. 그리고 거기는 특징이 옆에 이제 판교가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졌기 때문에 판교가 저는 분당이 재건축됐을 때 판교의 가격이 최저점의 기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 뜻은 뭐냐면 분당이 완성되게 되면은 새 아파트가 되게 되면은 판교의 가격을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네, 물론 아닌 분들도 많아요. 제 의견인데. 그때 네. 판교도 좀 구축이 될 수가 있다는. 그게 가장 큽니다. 왜냐하면 입지는 판교가 더 좋죠. 강남도 더 가깝고 직주 근접성도 훨씬 더 좋고. 다만 새 것과 안 새 거의 차이가 지금 동탄과 서울도 이렇게 이겨버리는데 뭐 비슷한데 내가 훨씬 새 거면은 나머지 네가 좀 더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더 높은 게 당연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사실 좀 시장에서 받아들여질 것 같거든요. 판교의 가격은 지금 되게 비싼데 앞으로도 굉장히 잘 어울릴 거라 본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분당의 가격은 얼마가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죠, 저는. 그래서 굉장히 아직도 싸 보입니다.